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20세기 후반 정치 민주화가 구현된 중화민국이나 대한민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민주화 모델과 경제 기적 과정을 거쳐 이미 민주주의 정치와 높은 교육, 경제 수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편적으로 윤택한 삶, 자유의지의 정치 환경을 누리고 있기는 하나 날로 양극화하는 사회 갈등을 대면하고 있다는 현상 또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 갈등, 특히 양자택일의 편가르기 양극화 및 세대 간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후 무엇이 민주주의의 핵심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토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려는台湾 민주재단 주최 2026 동아시아 민주주의 포럼이 지난주 월요일 6월 1일 타이페이에서 개최됐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의 재정립,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한 올해 포럼에는 중화민국 입법원장이며 주최 측台湾 민주기금회 이사장 한국유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재단 랴오다치 집행장과 동아시아 민주주의 포럼 집행위원회 이치하라 마이코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서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5시간 연속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台湾 민주기금회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민주포럼 집행위원회, 체코 싱크탱크 포럼 2000재단, 미국 정부 산하 민주주의 재단, 한국의 5.18 기념재단, 한국의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고 주台湾 외교사절과 국내 시민단체 관계자 및 학계 등 국내외 인사들이 회의장을 꽉 메우는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한국유 입법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정치적 양극화가 여러 분야에서 급속히 심화되고 있으며 집단 간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더욱 더디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이 사회적 신뢰의 기반에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台湾과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민주주의 제도에 초래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올해 포럼의 핵심 의제라며 토론의 중점을 제시했습니다. 对民主制度所产生的风险也是我们今日齐聚讨论的重要原因。 재단 이사장은 양극화의 근본 원인을 함께 규명하고 현재 직면한 주요 문제와 도전 과제를 논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사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민주주의 제도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필자는 우리가 최근 수년 자주 거론하는 가짜 정보 확산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침 재단 집행장 랴오다치는 인공지능이 민주사회에 가져오는 경제적 기회와 거버넌스상의 도전이 향후 10년간 반드시 고민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민주주의 포럼 집행위원장 이치하라 마이코는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기존의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각국에서 대두되는 포퓰리즘이 사회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포럼에서 포커스를 맞춘 탈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개회에서는 포럼의 주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할 핵심 의제를 끌어내는데 충분했으며 이어진 3개의 세션에서는 각 사회자와 패널들의 발제와 토론, 기존에 직면한 도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을 강구하는 대응책이 거론됐습니다. 세션 사이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 세션 2의 패널로 참석한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팀 이현윤 과장을 잠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보수와 진보 성향 및 세대 갈등 요인에 관한 질문에 이 과장은 통계적으로 볼 경우 한국의 기성세대, 즉 40대가 가장 진보적 성향을 띈다며 그 세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교육을 받고 자라며 반독재의 승리를 얻어내면서 시민의식, 세계평화, 이타적 개념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모든 부와 기회를 가져갔다고 여기며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 제너러스한 것처럼 한다는 데에 대한 반감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괜찮으면 되는, 남을 배려하거나 이타적인 시민의식 같은 걸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걸 어린 학생 세대에서는 놀이처럼 소비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한국 사회의 세대적 갈등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 타이완에서도 깊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언론의 역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협력팀 이현윤 과장은 한국의 언론도 약간 좀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언론도 있고 조금 더 그 중도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언론들도 있지만 이전에는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이제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시도들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1인 미디어라고 해서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미디어들이 이제 남발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이익을 쫓아서 막 아무 정보나 퍼뜨리고 이러는 것들이 또 그 에코챔버 안에서 또 소비되고 그러면서 언론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고 그런 경향들이 지금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션 3의 패널로 참석한 한국 5.18 기념재단 글로벌 센터 홍유정 부장에게 지난 5월 큰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 코리아 프로모션 광고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기업 상품의 프로모션 광고는 일단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프로모션이라는 인식은 어쩌면 연예인 사생활을 흥미 위주로 다루는 가십과 유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정적인 스캔들이라도 여하튼 화제거리가 되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뿌리는 사례도 적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 운동 시대를 체험하지 못한 지금의 Z세대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람직한 교육 방식은 무엇인지 홍유정 부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젠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거나 이런 시스템보다 비디오를 보는 게 더 많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이제 또 길면은 보지 않기 때문에 짧은 쇼츠라든지 릴스를 좀 생산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인지시키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떤 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학교에서 배운 송나라 대문호 소동파의 제30벽이 뇌리에 스쳐갑니다. 여산의 진정한 모습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이 산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 개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권력과 권리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없다면 민주주의의 진면모, 참된 값어치를 모르는 포진 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6월 8일 월요일 대화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오늘은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는 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취재 원고 작성 보도의 백종입니다. 감사합니다.